Hello everyone. 단숨에 3등급을 뛰어넘는 수능 영어의 정석 호세 송입니다. 네, 이제 오늘 제6강을 맞이했습니다. 문장의 형식, 나머지 4형식, 5형식에 대해서 오늘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와 같이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는데요. 연습 문제가 금년 3월 달에 실행되어진 모의고사이죠. 다시 합니다. Hello everyone. 단숨에 3등급을 뛰어넘는 수능 영어의 정석 호세 송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6강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문장의 나머지 형식, 제4형식, 5형식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요. 먼저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금년 3월 달에 실시된 모의고사 33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실력으로 한번 읽고 해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됐죠? 자, 이제 문장의 제4형식을 만드는 동사, 수요 동사라고 하죠. 수요 동사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요 동사, 목적어는 조사 을을이 붙은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누구를. 그런데 누구누구에게라고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을을이 붙는 것을, 조사 을을이 붙는 것을 직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보통 DO라고 표시합니다. Direct Objective. 또 조사에게가 붙는 것을 간접 목적어, Indirect Objective라고 해서 IO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DO 직접 목적어, IO 간접 목적어. 을을에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동시에 나올 때 그때 어떤 순서대로 쓰는가, 그 위치에 대한 표시입니다. 주어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를 쓰고 직접 목적어를 쓴다. 이것은 우리의 말과 같은 순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한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한다.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순서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We gave him a compact disc. 그러면 그에게 compact disc, CD를 주었다죠. 이것은 직접 목적어를 앞에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목적어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강조하고 싶다 할 때는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쓸 수 있는데요. 직접 목적어를 쓰고 간접 목적어를 뒤에 쓸 때에는 간접 목적어 다음에 앞에 부정사, 아니요, 전치사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치사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치사가 동반하는 간접 목적어가 동반하는 전치사는 어떤 것을 쓰는가? 먼저 for를 쓰는 동사입니다. for. 이것은 꼭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기억을 되살려보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이런 동사는 그 for를 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읽어보도록 해주세요.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Get, buy, make, find. Get, buy, make. Find, call, cook, choose. Order, reach, save. 이런 동사는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갈 때 for를 동반해서 간다. ask는 of를 동반해서 갑니다. 여기 하나만 나와 있죠?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ask는 of를 쓴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to, give, hand, allow, offer, teach, tell, promise, pass, read, show. 대개의 경우 ask는 그 of를 쓰는데 이 of를 쓰는 동사는 ask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동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따라서 이거 전체를 다 외우는 것보다는 반드시 for를 써야 된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눈에 익혀두면 나머지는 to를 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선물을 사주었다. 그녀는 사주었다. She bought죠. 샀다. 나에게 선물을 어디를 먼저 쓴다고요? 간접 목적어를 먼저,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를 뒤에. She bought me a present. 그러나 이때 그 직접 목적어를 앞에다 쓰면은 bought a present 그 전치사를 동반하는데 이번엔 buy라는 동사는 for를 수반하더라. for me. 우리는 그들에게 긴 편지를 보냈다. We sent them a long letter.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쓸 때는 them이 뒤로 가면서 전치사를 수반하는데 send라는 동사는 to를 수반하게 되죠. We sent a long letter to them.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 동사는 제4형식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였었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이번에는 제5형식 불완전 타동사입니다. 불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의 모습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의 순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4형식의 경우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만 두 개였지만 이번에는 목적어와 목적보어입니다. 이때 이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목적어와 목적보어 관계는 이퀄 관계가 성립됩니다. 즉 목적보어는 목적어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보어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는 목적어가 주어의 역할을 하고 목적보어가 술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목적보어 하다. 목적어가 목적보어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y made their child a police officer. 그들의 아이를, 자녀를, 그 말이죠. 자녀를 police officer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목적 보호가 보시는 바와 같이 명사로 쓰였습니다. 보호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they made their child happy와 같이 목적 보호가 형용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 목적어를 목적 보호로 또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목적 보호는 기본적으로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된다고 그랬는데 명사나 형용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형태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공부해 왔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죠? 네, to 부정사, 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다 됩니다. 네, 우선 to 부정사로 이루어진 것, 목적 보호가 to 부정사로 이루어지는 것. I advised him to go to bed earlier. 그에게 to 이하를 조언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동사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 이것이 아주 좋은 문형을 이루고 있는데 또 실제로 수능에서 다루고 있는 그 수준의 문형이죠. 목적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목적어로 하여금 to 부정사 하도록 동사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쓰이는 동사들이 몇 개가 정해져 있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ask, 네, expect, lead, force, allow, permit, persuade. 이런 동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한다. 그래서 목적어로 하여금 to 부정사 이하하도록 요청한다, 기대한다, 인도한다, 강력하게 민다, 허락한다. 그런 뜻이죠. 네. 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도 목적 보호로 쓰이기도 합니다. He spent much money rebuilding house. 그는 썼습니다. 목적어를 뭐 하는데? rebuilding house. 집을 재건축하는데. 목적어를 목적보호하는데 사용했다. 이렇게 현재 분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목적어를 마치 주어처럼, 목적보호를 마치 술부처럼,
목적어가 이 목적 보호를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목적 보호의 그 쓰임새와 그 의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만들어 봄으로써 이와 같은 상황을 좀 그 체득을 하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그들은 그의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다. 목적어를 목적보호로 they made. 그렇죠?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보호 하면 되겠죠. 이번엔 명사네요. son a doctor. 또 그의 결정은 학생들을 화나게 만들었다. 목적어를 목적보호하도록 동사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만들었답니다. 동사는 근데 목적어 목적보호가 형용사로 되어 있습니다. His decision made the students angry. 바로 목적어 다음에 바로 형용사를 하나 딱 쓰면 됩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한번 의미를 해석해 볼까요? His youth enabled him to tell the truth. 동사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 목적어로 하여금 to 부정사 하도록 동사한다죠. enable 뭐뭐 하도록 할 수 있게 하다. 능력을 부여한다는데 his youth 그의 젊음입니다. 주어는 그의 젊음이 그로 하여금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했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대개 경우 무생물이 주어로 올 때에는 그것이 이제 부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나라 어감으로는 맞습니다. his youth가 그의 젊음이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는 젊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뜻이 되겠죠. 그는 젊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을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무생물을 주어로 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enable. 아까 여러 가지 동사를 쭉 나열했는데 동사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 하면 목적어로 하여금 to 부정사 하도록 동사한다 해서 그 to 부정사를 목적 보고로 쓰는 것 꼭 한번 다시 읽어보고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각동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각동사. 지각동사란 무엇인가? see, hear, feel, watch.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느낌을 받는 것이죠. 감각동사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동사들이 목적 보호를 이제 불완전 타동사거든요. 불완전 타동사인데 목적 보호로 부정사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는데 지각 동사의 경우는 목적 보호가 부정사일 때 원형 부정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란 뭐냐 하면은 그 부정사에서 to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자, 부정사라는 것은 원래 어떤 모양이었죠? to 플러스 동사의 원형. 그렇습니다. to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 부정사인데 거기서 to를 다시 생략해 버렸다.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동사의 원형이죠. 동사만 남았습니다. 얼뜻 보기에는 동사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사가 아니라 원형 부정사, 형용사로 돼서 부정사로 쓰인 것이다.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다, 들었다, 느꼈다, 관찰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We saw him walk. 목적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동사의 원형이 아니라 원형 부정사다. 그러니까 동사가 부정사로 바뀐 것인데 거기에서 to를 생략했을 뿐이다.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을 지각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가 공원에서 걸어가는 것을. 그가 걸어가는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목적 보호를 이렇게 원형 부정사로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목적 보호를 현재 분사로 받는 경우입니다. 이 자리에 이것이 현재 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재 분사로 받는 경우는 동작이 지금 그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때에 원형 부정사 대신에 현재 분사를 쓰는 것입니다. I heard John singing in the bathroom.
역시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는 것을 지각했다. 그런 얘기죠. 존이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각동사 see, hear, feel, watch인데 목적보호를 원형 부정사로 받기로 하고 또 현재 분사로 받기도 한다. help라는 동사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help는 목적격 보호에 마치 지각동사처럼 원형 부정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help는 물론 지각동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각동사와 마찬가지로 목적 보호에 원형 부정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Mary helped her mom wash the dish. 동사이고 her mom이 목적어죠. 그 다음에 wash, 동사의 원형이 왔습니다. 동사의 원형이 아니라 뭐라고요? 원형 부정사이다.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을 뭐했다? 도와주었다. 아시겠습니까? help.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 지각동사를 이용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고 또 내 것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문에서 우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보았다. We saw죠. 근데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을. 그런데 목적 보호를 뭘로 쓴다고요? 원형 부정사 또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We saw a child cry at the gate.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이것이 울고 있는 것을 막 울고 있더라. 그 울고 있는 그 진행 자체를 좀 강조하고 싶을 때는 cry 대신에 뭘 쓴다고요? crying. 이게 현재 분사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뜻은 똑같은 거죠. 문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 이것을 주어처럼, 목적어를 주어처럼, 목적 보호를 술부처럼. 이가 은근히 붙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우는 것, 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땅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뭐라고요? 그들은 느꼈다. They felt죠. 그 다음에 땅이 그랬지만 이건 목적어죠.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다가 땅을 넣고 움직인다라는 그 목적 보호를 그 원형 부정사, 즉 동사의 원형만 쓰면 된다는 얘기죠. They felt the earth move a little. 이 정도 되면 곤란하죠. 우리가 느낄 정도로 뭐 땅이 움직이면은 그럼 뭐 큰 지진이죠. 보통 지진이 아니죠. 네. 자, 새들이 나무 위에서 노래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의문문으로 만들면 앞에다 do만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들었습니까? 과거니까 do 대신에 물론 did를 붙였겠죠. Did you hear? 그 다음에 새들이 나무에서 노래하는 것. 목적어, 목적보 똑같습니다. Did you hear the bird sing on the trees? 이때는 singing도 괜찮죠. singing도 괜찮고 sing도 괜찮고. 목적어, 목적보. 목적어가 목적보 하는 것. 네. 대부분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이 오형식의 문제가 나오면은 우선 해석 자체가 안 된다고 많이 불평을 하고 어려워합니다. 근데 두 개의 문장이 하나 이렇게 붙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어 동사가 있고요. 주어 동사가 있고 또 목적어 목적보호가 주어 동사의 형태로 동사는 아니지만 주어 동사의 그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침 또 원형 부정사를 쓰니까 정말 동사의 원형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 동사 주어 동사인데 이것은 진짜 문장의 주어이고 이거는 목적어 목적보호의 상태로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는 것 이렇게 주어 술부의 형태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각동사가 아닌 이제 사역동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지각동사의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면 사역동사 또한 쉽습니다. 사역이라는 의미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목적어에게 목적보호를 하도록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을 가진 동사가 사역동사인데 지금은 요 3개 정도만 쓰입니다. make, have, let. make, have, let. 물론 조금씩 그 의미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엇을 하게 한다, 시켰다 이럴 때는 이제 have 동사를 쓰고 make라는 것은 그 목적어의 의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강제로 주어의 뜻대로 강제로 시켰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let를 쓰면은 let가 원래 허락하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어가 그 목적보호를 하고 싶기 때문에 주어에서는 그것을 하도록 해줬다, 허가했다라는 정도의 뜻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make, have, let 만들다, 가지다, 허락하다의 뜻보다는 목적어로 하여금 목적보호를 하게 한다, 시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동사죠. 사역동사는 역시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보호죠. 목적보호. 목적어는 똑같습니다. 근데 목적보호를 우선 to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 조금 전에 배운 지각동사와 똑같은 것이죠. 지각동사와 똑같은 형태로 to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사용한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We had her clean the room. We had her clean the room. 자, 우리는 had가 시키다라는 동사란 말이죠. 목적으로 하여금 목적보호하도록, 그녀로 하여금 방을 청소하도록 시켰다. 그녀에게 방을 청소하라고 그랬다. 두 번째, 여기도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보호죠. 목적보호. 두 번째는 자, 현재 분사가 아니라 지각동사에는 현재 분사가 쓰였죠. 여기에서는 과거 분사가 쓰이는 겁니다. 언제? 이때는 목적어가 사물인 경우. 그러면 원형 부정사를 쓸 때는 목적어가 뭐겠습니까?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사람. 목적어가 사람이면 원형 부정사를 쓰고 목적어가 사물이면은 과거 분사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기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보호라고요. 목적보호. 이것은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개념을 설명할 때 벌써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가 있고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앞에가 그 사람이면 사람이 직접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형 부정사를 쓰는 것이고, 사물이면은 사물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당하는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 분사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뜻이라도 여러분들이 보면 We made the room cleaned. 목적어가 the room이 되었습니다. room. 그러면 We made the room cleaned 그러면 여기에 과거 분사를 쓰고 역시 목적어가 이렇게 되도록 청소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방을 청소시켰다 그 말이죠. 누구에 의해서 그것을 나타내려면 by 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by her 누구에 의해서. 네. 사역동사, 목적보호가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낸다. 원형 부정사 또는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이렇게 그 목적어가 이제 그렇게 되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손해가 나는 경우나 또는 자기에게 피해가 입히는 경우가 이런 방법으로 표시가 되기도 하는데, 그때에는 자기가 당했다 또는 어떻게 손해를 봤다,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He had the wallet stolen. 그러면 그 지갑을 훔침을 당하도록, 그러니까 훔쳐가도록 했다가 아니라 잃어버렸다 그 말이죠.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도록 자기가 허락을 해버린 거죠. 누군가가 말없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지금
불완전 타동사, 문장의 제5형식을 나타내는 불완전 타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로 이루어지는 그 문장 가운데에서 그 일반 불완전 타동사 말고 불완전 타동사로서 특별히 또 구분할 수 있는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를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장의 5형식 불완전 타동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목적보호가 어떻게 쓰이나, 목적어가 어떻게 쓰이나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앞서서 우선 사역동사가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주어가 없이 바로 동사가 먼저 나오겠죠. 그 사역동사, 허락을 나타내는 let를 이용을 해서 Let me introduce my friend. 이거는 우리가 그 말하기에서, 회화에서 아주 많이 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뜻을 구분하기 전에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말로 우리가 먼저 그 자기 것을 되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두면 좋겠어요. Let me introduce my friend. 예, 제 이름을 소개하겠습니다. Let me introduce my name, myself, my family. 이렇게 되겠죠. 하나 정도 알아주면 이것이 사역동사이고 목적어, 목적보호인데 원형 동사가 왔다. 원형 부정사가 왔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지하철에서 지갑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당했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피해를 봤다 하는 것도 사역동사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사역동사에 이제 사물이 목적어가 될 것이고 목적보호는 그래서 과거분사가 되는 것이죠. 예. I had my wallet lost. 어디에서? In the subway. 예, 이와 같이 목적어, 목적보호가 나왔을 때 꼭 무엇을 하도록 시켰다라는 것보다는 자기가 당한 거죠. 예,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가목적어를 한번 보겠는데요. 가목적어 it. 우리가 가주어를 배웠습니다. 가주어. 가주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어가 길 때 그 주어 자리에 대신 it를 넣고 그 진짜 주어를 뒤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주어인데 가목적도 똑같습니다. 가목적어. 목적어가 좀 길 때 그 자리에 목적어가 있는 자리에 it를 대신 쓰고 그리고 그 목적어는 실제 목적어는 뒤로 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주어에서는 우리가 it를 금방 찾아서 가주어를 찾기가 쉬웠는데 가목적어를 얼른 한눈에 알아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많이 보고 또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해봐야지만 그 가목적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볼 때 바로 식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We found it true. 이걸로 끝난 것이죠. 목적어, 목적보호.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짜 주어고 가짜 목적어고 진짜 목적어는 that 이하입니다. 명사절로 이루어졌죠. 명사절 that he became a lawyer. 예,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가목적어가 되는 것은 그 that로 이루어진 목적어절, 명사절일 때 이렇게 기다릴 때도 물론 쓸 수 있고요. 또 하나, you have to make it clear. 예, 요 클리어까지만 보면 됩니다. 당신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to 부정사가 이끄는 명사구죠. 명사구. 뭐 하는 것? To come here again. 예, 여기에 다시 오는 것. 여기서 다시 오는 것을 정확하게 해둬야 합니다. 가목적어, 목적어가 길 경우에 거기에 it를 대신 쓴다. 가목적어가 꼭 사용이 되는 그런 동사들이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 많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한 5개 정도 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make, think, believe, find, consider. 이와 같은 동사들은 주로 가목적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목적어가 나올 때 바로 쉽게 이해를 하고 그 진짜 목적어가 뒤에 전부이다. 그 절이나 구, 명사구, 명사절이 뒤로 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We consider it best to prepare our house for them. 예,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그것이 뭐냐면 to prepare a house for them이죠. 그들을 위해서 집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최선이다. They believe it necessary to study harder. 그들은 믿습니다. To study harder.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necessary.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to 부정사 또는 그 that가 이끄는 그 명사절 대신에 it를 가목적으로 쓸 수 있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고, 특히 make, think, believe, find, consider와 같은 동사에 이렇게 그 가목적어가 많이 등장을 한다.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힘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가능하겠죠? 할 수 있습니다. 가목적어, 목적어가 명사절 또는 명사구로 이루어져 가지고 너무 길다. 그럴 때 그 자리에 가짜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목적어 자리다 하고 표시를 해서 이틀을 놓고 그 다음에 목적보호, 형용사가 되겠죠. 보통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아까 자리를 비켜주었던 명사구, 명사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나는 천연 자원을 아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자, 바로 안 나오면 화면을 정지 상태로 놓고라도 여러분들이 해봐야 된다. 말로 바로 안 나오면 펜을 들고 문장을 만들어서라도 좀 연습을 해야 된다. 왜? 그렇게 만들어 봐야, 내가 만들 수 있어야 그런 문장을 볼 때 바로 여러분들이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이제? 나는 생각합니다. I consider 또는 I think 마찬가지입니다. 천연 자원을 아끼는 것, 이게 목적어죠. 너무 길죠. 그래서 it, 최선, the best 또는 형용사로 그냥 best 하면 되겠죠. I consider it best. 그렇습니다. it는 뭐라고요? 천연 자원을 아끼는 것. 아끼다에 to를 붙여서 부정사 구로 만들었습니다. To save natural resource.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실력으로. 정말 한번 해보세요. 자, 그들은 새벽에 찬물로 샤워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할 수 있죠? 됩니까? 네. 주어, 그들은 믿습니다. They believe. 그 다음에 새벽에 찬물로 샤워하는 것, 여기가 목적어고 도움이 된다라는 형용사가 목적보호죠. 그래서 it helpful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샤워하는 것 하니까 to take shower 하면 되겠네요. They believe it helpful to take shower at dawn. 새벽에 at dawn. 됐습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지금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문장의 4형식, 5형식에 관련한 그 문제를 수능 문제 수준 정도의 그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학생들은 하루 1시간을 영어 책을 읽는 데 사용합니다. 주어 동사가 있고요. 목적어를 목적보호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어를 목적보호로. 목적어가 뭡니까? 하루 1시간이고 목적보호는 영어 책을 읽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목적어가 뭐라고요? 하루에 1시간이고 목적보호는 영어 책을 읽는 것. 영어 책을 읽는 것. To read English book이죠. 네. 학생들은 students spend. 그렇죠? 1시간을, 하루에 1시간. An hour of his day. An hour a day. 물론 해도 됩니다. 하루에 1시간. An hour a day.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루 1시간이니까 his day 이렇게 썼습니다. An hour of his day. 뭐 하는데? 영어 책을 읽는 것으로. Reading English book.
이런 요령이라면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목적어를 목적보어로 하는데 뭐 동사한다. 하도록 동사한다. 그것이 불완전 타동사의 기본 형태입니다. 목적어를 목적보어로. 자,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는 많은 양의 시간을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데 사용합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이건 별도의 부사구입니다. in school, 뭐 문장의 첫 서두에 써도 좋고 맨 나중에 써도 좋고, 주어 동사를 찾고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보어를 찾는 것이죠. 주어는 뭡니까? 우리는 동사 사용합니다. 뭐 하는 것을? 많은 양의 시간을 목적보어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 to teach 되지 않습니까? to teach English to students 또는 to teach students English 하면 되겠죠.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 것 똑같습니까? In school we spend 많은 양의 시간을 a large amount of time 뭐 하는 것으로? teaching students English. 요거 자체가 또 수요 동사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다. 그래서 students English이고요. 만약에 English를 앞에다 쓴다 그러면 teaching English to the student 하게 되겠죠. 네. 지문을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앞에 문장을, 앞에 그 설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안 되면, 바로 연습이 안 되면 여러분들 그 앞부분을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가 더 나왔네요. 점술제. 나는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것과 비례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I believe 무엇이 it가 good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목적어가 이렇게 길게 되었네요.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것과 비례하게 하는 것. 무엇에게 비례하게 하다. proportional to.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A를 B에 비례하게 만들다. 그러면 make A proportional to B. 이런 그 문형을 사용하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할 수 있습니까? make A proportional to B. A를 B에 비례하게 만들다니까 여기다 to를 붙이면 to make 하면 비례하게 하는 것이죠. 비례하게 하는 것. 이 make가 사역 동사의 개념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A proportional to B 그것을 만들다 make. 근데 만들게 하는 것 그러면 to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 전체 문장의 주어는 I고 동사는 생각합니다고. I think it good 이렇게 된 것이죠. I think it good.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it good. 무조건 목적어가 길 때는 it만 쓰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목적어를 다시 풀어서 목적어 부분이 이 빨간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To make.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이거 만들 수 있나요?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관계대명사 what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What we teach. What we teach.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죠. In school.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게 하는 것.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것. What students do. 학생들이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In school. 네. 이렇게 문장까지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보고 그 수능에서 이런 문장을 만드십시오 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대신에 이 문장이 영어로 돼서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곧바로 이것을 해득하도록 그렇게 요구한다 그 말이죠.
이 문장을 읽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문장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무슨 뜻이다 하는 것을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빨리 읽음과 동시에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거꾸로 내가 문장을 조립해보고 만들어보는 과정을 한번 체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한글로 된 것을 곧바로 이렇게 영어로 만드는 것이 지금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못해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만 해봐도, 노력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만 이해를 해도 그런 문장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의미를 해석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빨라지는 것이죠. 네. 자, 여기에 금년도 3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23번 문제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According to a psychologist,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a business executive, 그 기업의 뭐라고 그럴까요? executive라고 하면은 뭐 총수 또는 뭐 사장, 임원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spend 사용합니다. An hour of his day reading. 목적어가 어디죠? An hour of his day. 목적보호죠. 한 시간을 읽는데, 책을 읽는데 사용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러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또 2 hours talking. 2 hours talking 뭘까요? 2시간을 뭐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And 8 hours listening. 듣는데 8시간. Yet, 그러나 in school, 학교에서는 실제로 사회에서는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러나 학교에서는 we spend, 우리는 보내고 있는데요. A large amount of time teaching children how to read. 빨간 부분이 목적어죠. A large amount of time, 많은 양의 시간을